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주식부자 주부입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방이 필요하다, 삼성전자 M&A 호재 기대된다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7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신다고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저녁에는 비가 매우 많이 왔는데 오늘은 매우 무더운 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위와 비에 조심하면서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투자자는 건강하게 오래 살기만 하면 삼성전자가 알아서 주가도 올려주고 배당도 주니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15% 가까이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주가는 8만원 초반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많이들 상심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익절을 빨리 해서 집을 사고 싶은 구독자분들도 계신 것 같던데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도 주가가 좀 올라줘서 그런 분들의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삼전의 주식시장에는 단기 투자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돈을 빨리 벌어서 나갈 수 있도록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투자한 400만 명에 달하는 동학개미들은 D램 같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으로 깜짝 실적을 거두고도 실적 발표 당일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강한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안고 실적 발표일에 주가창을 쳐다봤지만 주가는 하염없이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무너지니까 삼전 투자자의 마음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비메모리 사업에서의 뚜렷한 성과나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글로벌 기업의 인수 합병이 가시화되어야 주가의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 M&A가 이루어지면 주가의 급반등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만 사실 M&A를 하는 과정도 상당히 긴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로 되기 때문에 당장에 일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쪽에서도 획기적인 무언가가 나와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듯 한데 아직 별다른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 소식이 나오기 전에 주가에 선 반영되기 때문에 그 소식이 나오기 전에 삼전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함은 당연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실제로 대역급 M&A를 추진하더라도 지난해 ARM과 인텔 낸드 플래시 사업부 등을 각각 인수한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의 사례를 볼 때 주가가 단기간에 반등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워낙 거쳐야 할 단계가 많고요. 이해관계가 섞인 여러 나라의 승인 절차도 밟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되기야 하면 좋겠지만 되기까지 거쳐야 될 관문이 많아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지만 당일 주가는 전일 대비해서 0.5%가 하락한 88,000원에 마감을 했었습니다. 2분기 실적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작년의 같은 기간 대비해서 각각 18% 그리고 53%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대비해서 14%가 늘어난 명백한 호실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가의 상승은 고사하고 오히려 하락하니까 동학개미들 사이에서는 향후 주가 상승감이 급격히 꺾이는 분위기입니다.
이제는 매도하고 싶다고 하는 분위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걸로 봐서 동학개미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주식은 사실 장기 투자자에게 맞는 주식이지 단기 투자자가 단기간에 차익을 빼먹으려고 접근하기에는 맞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래를 잡으려면 바다로 가야 하고 호랑이를 잡으려면 산으로 가야 하는데 고래를 잡기 위해서 산으로 가면은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인의 투자 성향을 먼저 솔직히 파악을 한 다음에 본인에게 맞는 시장에 가서 수익을 추구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깜짝 실적이 D램 가격 호조와 디스플레이 사업의 일회성 이익 등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비메모리 분야의 성장 가시화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 같은 시스템 반도체 기업의 M&A 등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가 필요해 보이고요. 이런 요소들이 있어야 드라마틱한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에 시장은 별로 놀라지 않았고요. 9개 분기 연속으로 시장 추정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다 보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는 오히려 당연한 정례 행사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파운드리나 M&A 등의 그동안 삼성이 잘했다고 할 수 없는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나 전략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현금 보유액만 100조 원이 넘어서 비메모리 분야에서 해외 주요 반도체 기업의 M&A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인수 후보로는 대만의 TSMC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의 점유율 확대 측면에서 세계 시장 3, 4위권인 글로벌 파운드리와 전자장비 부품 사업과의 시너지를 위해서 차량용 반도체 세계 1위인 네덜란드의 NXP 등이 거론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M&A가 성사되더라도 까다로운 주요 국가의 기업 결합 심사가 기다리고 있어서 단기간에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같은 주요 국가의 반대로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가 좌절되는 등의 M&A가 무산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 GPU 분야에서 세계 1위인 엔비디아는 지난 9월에 반도체 설계 분야 1위인 ARM을 우리 돈 45조에 인수를 하면서 반도체 업계에서 역대 최대 규모 M&A를 성사시켰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주가는 인수 직전에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불과 2개월 만에 400달러에서 560달러까지 40%가량 급등했지만 정작 인수를 확정한 이후부터 7, 8개월간 500달러 안팎의 박스권에 갇혀서 횡보디아라는 별명이 붙여지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인텔 낸드 플래시 사업부를 10조 원에 인수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그해 연말 D램 같은 메모리 호황 기대감이 나오기 전까지 7만원에서 8만원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들 두 회사 모두 인수 결정 이후에 9개월에서 10개월이 지났지만 주요국의 기업 결합 심사가 현재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삼성전자가 M&A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더라도 각 분야 세계 1, 2위권의 반도체 업체를 인수하면 경쟁 업체들의 견제로 기업 결합 심사가 순탄하게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설령 M&A에 성공하더라도 인수한 기업의 실적으로 본격적으로 반영될 때까지는 1, 2년 이상 시간이 더 걸리고 전장부품 1위 기업인 하만의 경우에는 인수 5년째로 접어들었지만 실적 기여도가 아직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에게 앞으로 여러 난관이 있겠지만 저는 삼성전자가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주가 또한 영업이익의 꾸준한 성장으로 인해서 올라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장기 우상향은 반드시 되기 때문에 힘든 시기에 우리 모두 함께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방이 필요하다, 삼성전자
M&A 호재 기대된다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